안녕하십니까, 박승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용자동차 인젝터 클리닝 주기는 5만 킬로입니다 라고 정했는데, 왜 콕 집어서 상용자동차를 정했냐 그러면, 상용자동차 고질병 중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인젝터 고착이고 또 한 가지는 예열 플러그 고착입니다. 정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인젝터가 고장나면 수리해 주세요 하는데, 대부분 카시압에서 이거는 수리하다가 잘못되면 헤드까지 바꿔야 된다. 물론 인젝터도 바꾸고 열플러그도 다 바꿔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든가 이렇게 해서 뭐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5만 킬로 주기만 지켜준다면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에 뭐 그렇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는 것처럼 인젝터가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동아시아입니다. 이 동아시아 보면 이게 압이 생겨 보일 겁니다. 이 압이 샜다는 말은 엔진 헤드와 인젝터의 밀착 불량으로 해서 연소실에서 연소된 배출가스가, 그 배출가스 속에는 수트 검은 때들이 많은데 그 때들이 동아샤를 지나 인젝터 몸통에 붙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점점점 더 많이 쌓이다 보면 결국 인젝터 몸통과 엔진 헤드가 서로 붙어버리는 시멘트 공구리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공고리 현상이 생겨으로 인해서 엔진열을 직접적으로 인젝터가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인젝터 손상으로까지 또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인젝터 고장이 또 잦은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인젝터 노즐 하나가 나머지 세 개에 비해서 좀 이상하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실 이 차량은 거제도에서 뭐 주변에 아는 분 소개를 받고 이렇게 부산의 차수리닷컴을 방문하셨는데, 아침마다 시동을 켜면 흰 연기가 펄펄펄펄 나오면서 차가 부득부득 하면서 이런 증상 때문에 인근 카샵에 갔다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아니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을 듣고 저희 업소에 방문해서 결국을 해결을 한 차량인데, 이렇듯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인젝터 내부의 고착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홀, 여기 보면 이게 홀이 인젝터 연료를 분사하는 홀인데, 홀 틈 사이로 사실 배출가스가 거꾸로 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즐이 고착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사실 인젝터 클리닝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젝터 분해를 하는데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건 노즐입니다. 노즐에서 노즐과 샤프트가 두 개가 완전히 쩔어붙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이 부품이 인젝터의 가마 밸브인데, 가마 밸브가 여기 보시면 이 동그란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회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이물질로 인해서도 고착이 되는데, 엔진 배기가스 이물질도 올라오지만 연료 속에 있는 이물질까지 같이 덩달아서 이 부분에 쌓이게 된다 그러면 결국 고착이 되어서 연료 분사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다가 운전자가 악셀을 밟으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약간 또다시 회전하다가 또 시동을 끄면 그때 당시에 다시 약간 고착이 되어 있는 현상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만 흰전기가 나오고 차가 부족을 한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인젝터에는 모든 구간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운전자는 느끼기 힘들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델파이 인젝터를 사용하는 상용 자동차 전체 차량에서 클린 주기를 5만 킬로라고 정했는데, 이 시기를 넘기고 10만 킬로 넘은 차량들은 될 수 있으면 인젝터를 전체 분해해서 수리해 주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파이 인젝터를 사용하는 제작사들이 참 많은데, 쉐보레 전 차량들이 실제 델파이 인젝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인터넷을 뒤져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것을. 또 수입차는 대표적이라고 벤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젝터 불량으로 인해서 고가의 인젝터, 벤츠 인젝터가 사실 100만이 넘습니다.
고가 인젝터를 바꾸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클리닝만 해주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리고 또 그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 수리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뭐 모르기 때문에 뭐 신품 교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또 문제를 안고 있는 뭐 포타나 봉고3 같은 경우에도 델파 인젝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때 뭐 AS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만큼 이물질에 매우 민감하고 엔진 배출되는 연소실에 타고 나면 제가 거꾸로 타고 오는 문제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뭐 5만 킬로마다 한 번씩 클리닝을 해준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기에 지켜주면 매우 뭐 운전자분들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 이거는 수리하고 나서 분사량 점검하고 뭐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인젝터 분사량 조정을 실시하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클리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주의할 부분이, 분사량을 동일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사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사실 줄이는 게 더 핵심 정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환하고 나서 이제 신품 동아샤를 장착하였는데, 동아샤 두께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0.5mm, 1mm 차이로 인해서 배출가스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인젝터에 맞는 동아샤를 장착을 해줘야 되고, 특히 상용 자동차는 고착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스를 도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5만 킬로마다 클리닝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이 그리스를 도포함으로 인해서 인젝터가 열이 좀 더 적게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엔진에는 더 좋은 거니까 저희들이 뭐 서비스로 알아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젝터 수리라든지 인젝터 클리닝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젝터 코딩인데, 인젝터 코딩을 하고 나면 사실 엔진 연비도 좋아지고 엔진 소음도 좋아지고, 그리고 출력도 좋아지고 배출가스도 줄어들고, 이런 뭐 좋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상용 자동차, 특히 유로3 같은 경우에 인젝터 코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하면, 코딩을 하고 나면 에러가 발생되는 차가 너무 많아서 뭐 일부 스캐너를 만드는 제조사에서는 이 인젝터 코딩 부분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인젝터 코딩을 하면 특히 유로3, 상용 자동차 유로3 같은 경우에는 베리온트 코딩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증상이, 차가 이상해지는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미등이 켜진다든가 깜빡이 켜진다는 그런 증상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베리언트 코딩이 틀어져서 그런데, 베리언트 코딩만 정상적으로 입력만 시켜준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인젝터 코딩은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뭐 1000번, 2000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슈가 MDP 학습을 일정 횟수 이상 되면 더 이상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 학습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500번, 1000번 한다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인젝터 코딩을 하면 배기가스가 줄어든다는 이유가, 연비가 좋아진다는 이유가, 인젝터가 지금 현재 상태에 맞게 다시 연료 분사량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인젝터 코딩 꼭 해줘야 합니다. 뭐 저희들은 당연하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용 자동차 인젝터 클리닝 주기는 5만 킬로입니다 라고 급하게 달려왔는데, 상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델파 인젝터를 사용하는 모든 인젝터들은 5만 킬로마다 한 번씩 해주면 고장이 절대 없고, 그리고 좀 부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교환하지 마시고 수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수리 잘 하는 업체 차수리닷컴을 찾아와 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